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네. 설명자료 94쪽, 예산서 240쪽.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대전 지역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저조한 이용률과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기사? 네, 봤습니다. 예. 우리 중구 놀이터의 경우 2025년 월별 이용자 수가 최대 279명까지 갔다가 최저 61명에 불과하거든요. 월 평균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 일단은 그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네. 그 동물들이 자유롭게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렇고 반려견 주도 와서 좀 활동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네. 그리고 좀 너무 그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또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천변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그 CNCT에서 주차 자료를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거기가 뭐 보안 시설이고 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듯이 현재 놀이터의 아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접근성이 낮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반려인들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금년에 예산 반영하신 게 놀이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 아까 월별로 이용자 숫자를 얘기를 했을 때 6월까지는 그래도 평균 250명을 유지를 하다가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7월, 8월 되면은 급격히 이용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햇빛에서의 어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맨 바닥에 그리고 인조잔디랑 맨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뜨겁게 되면은 강아지들 발바닥에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용자들이 기피를 했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내 표시판 설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용률을 개선하겠다는 어떤 부서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리고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그리고 기사에 또 따르면은 예약제 운영에 대한 불편함이나 그 다음에 주말 야간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 되면은 예약제 같은 게 개념이 없는 불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도 시간에 가리지 않고 비어 있으면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예약 안 하고도 예. 접근이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혹시? 야간 쪽에는 사실 이용률이 밤에는 견주들 사실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CNCT 쪽에서도 안전 보안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제가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임시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름에 이제 덥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집안에 있다가 저녁 때 되면은 산책하는 강아지가 중천공원에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 여름 기간만이라도 그러니까는 7월, 8월 정도만이라도 야간 시간에 개장을 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낮 시간에 못 오는 거를 저녁 시간으로 좀 변경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뭐 근본적으로 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 옆쪽에 잔디밭 쪽이 만약에 그쪽에 공원 조성했다 그러면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최상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 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NCT 쪽하고 한번 그 야간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여름철 하절기에 한번 가능한지 한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2026년 시설 개선 예산 투입 외에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약 1억 3천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고 금년에 6천만 원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단순한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이 놀이터가 진정으로 국민과 반려동물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좀 더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 보수 그리고 132쪽 전통시장 아케이트 유지 관리 사업 이 두 사업을 보면 어디 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유지 보수를 어떤 뭐 지정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8천만 원을 세워놓고서 그 안전 뭐 그 시설물이 이제 고장이 나다든가 보수, 예를 네. 들어서 뭐 긴급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이제 정비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32쪽 아케이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부 세능 구역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면은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도로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1년 계약을 해서 업자 4년 그분들이 계약, 수시로 예, 뭐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 예. 그렇게 하나요? 우리도 뭐 이런 거는요 다 그 부수정비 아주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그때 그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바로바로 그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각 지역에 보면은 시장에 끼고 있는 주변 동에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 보답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시장들의 어떤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아케이트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은 어려운 건가요? 요런 거는 보통 시장 상인회에서 대부분 그 거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 그쪽에서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예, 그래서 그게 하는데,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 예. 지역을 위해서 평상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 그런 예. 잘 저기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요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해당되는 업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냐는 말씀드립니다. 글쎄 뭐 그런 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 한번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봉사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찾아주시면 어떤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유천동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한번 잠시 예, 확인 좀 예.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원래 65대인데 54대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다 잘 협의가 돼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락이 됐었는데 또 예. 요즘에 와서 또 다시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 예.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죠? 아무 크게는 아니고 그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랑 같이 연계돼서 좀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 당시 틀에서 얘기할 때 진입로가 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층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오르는 차량과 그다음에 1층 주차장 가려는 차량과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예,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마련해 주시기를 그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거는 된 거 있어? 그건 좀 저희들이 바쁜 관계로 어쨌든 뭐 의회가 보시고 정리가 활성화랑 되면 활성화 예, 하고 그쪽이랑 한번 협의해서 예. 안전 대책을 꼭 세우시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예산을 보면은 74억 한 8,4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163억 7,900여만 원이 2026년도 예산을 올라왔는데 무려 한 84.13%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네. 하고 또 농촌에 관계된 예산 이런 이제 국시비가 같이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뭐 존경하는 유시월 의원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는 의원이 거기가 지역구라 거기를 가끔 가요. 가면은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있나? 근데 최저가 61명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최저가 61명이 될까 싶어요. 하루 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한 금년에 한 6천만 원 이제 내년도에 한 6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되죠. 과연 여기다가 6천만 원씩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없어요. 좀 회의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접근성도 그렇고 뭐 시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약제도 문제고 주차 시설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 시설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 과연 여기다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 조성은 거기 회사에서 네. 조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거를 구비를 이렇게 투입하면서까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천 문화공원으로 많이 가죠. 문화공원으로. 거기 잔디도 깔려 있고 그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반려견 때문에 좀 민원 소지가 왕왕 이제 벌어지고 그랬죠. 여기가 잔디밭에. 그래서 우리 공원 녹지과에서도 현수막을 막 붙이고 막 그랬어요. 붙이고 그랬는데 오히려 중천 근린공원에 반려견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노는 그런 실정이에요. 옆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그 시설이 있는데도 안 가는 것은 그만큼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겠죠. 그래서 좀 본의원은 이렇게 예산스럽게 좀 보면서 조금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 사업명에서 351조 146. 예. 중천동 내 공영 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 좀 볼게요. 예.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을 한 건데 이것이 공식적인 공용 주차장은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중청동 내 공용 주차장이라고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써놓으셨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거기에 청년모아 사무실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이용하는 이제 그 청년모아 오는 그 청년들 또
거기 공동 육아센터인가 거기도 거기 있고 공동 육아센터도 거기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받쳐놓고 그럴 건데. 그렇게 이용만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다 차를 밤새 주차를 이제 해놓으시는 주민들이 이제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이제 오니까 이렇게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주차 차단기를 이제 설치를 하실 모양이에요. 근데 주차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그 차단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벨을 누르고 이제 사무실에 뭐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하시겠죠. 네. 그런 차단기죠? 네, 그런 형식입니다. 네. 그런 차단기죠? 예. 그러면은 이 차량을 댈 수 있는 면이 몇 면입니까, 이거? 8면이요. 8명, 8대를 받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뭐 장애인 차량도 받치는 데도 있겠고, 전기 차량 받치는 데도 있겠고, 그거 다 포함해서 예, 총 8면. 총 8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크지는 않은 저건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주차 차단기를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로 보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걸 제안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올린 거죠. 네. 그래 이제 문제가 또 거기 볼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를 해놓고 밤새도록 주차해놓고 아침에 뭐 저기 또 벨 눌러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뺐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진입 자체를 이제 그쪽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년부와나 경로당이나 뭐 저기 돌봄센터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진입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청년 공간 좀 볼게요. 351쪽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145에? 145페이지 설명자료. 예. 여기를 이제 올해 2회 추경에서도 387만 5천 원을 이제 추경에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산출 이제 내역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상세하게 예결이 개수송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이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육상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생저수지 비상대책의 수립 용역이요. 예. 4년 동안 이게 의무화된 게 21년 10월 달이죠. 예, 예. 그때 이제 30만에서 20만으로 줄면서 의무 대상에 편입이 됐는데 예. 한 3년 4년 동안 방치를 하시다가 26년에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따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볼 때 좀 미비한 거죠. 무슨
안전성 평가, 뭐 수문학적 전문 용어로 뭐 수문학적 그 안전성 평가라든가 홍수 범람 예측 지도 작성, 이러한 뭐 토목적 이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쪽에 필요성이 제 강구가 된다고 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이 90일인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수문화적 안정성 평가라든가 홍수 범람 예측 지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토목 계열에서 이 전문직들이 하시는 건데 이 과업 기간 동안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뭐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나 이 용역 비슷한 유형의 용역 사례 참고하신 건가요? 예, 수입 인력이나 이제 참고해가지고 농무 단가 예. 비교했을 때 맞습니다. 이제 분연히 의심이 드는 거는 21년에 이제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법적 의무 사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계획만 세워 놓으셨어요? 아니면은 그 계획 세운 이후에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뭐 비상연락 체계 구축이라든가 주민 대피 계획이라든가 응급행동 요령에 대해서 뭐 주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지? 올해 한 매뉴얼- 번 정도 예,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별도로? 대충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네. 한번 예, 설명했습니다.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한 해마다 하셨어요? 예, 한 번. 4년 동안 한 번? 예, 그 이후로 이제 계획 수립하고서 예, 한 번?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비상 그 대피라든가 이 응급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 요령 같은 게 그렇게 단 한 번 4년에 한 번 교육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몸에 이제 익어야지 사람들이 그때그때 대처가 바로바로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자료로 가지고 있으려고 이 용역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후속적으로 지금 대피 계획이라든가 연락망 체계 구축, 예, 그게 예.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후속적인 거에 대해서도 계획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딱 이 90일 석 달 용역하고 그거에 대한 따로 계획은 안 세워놓으셨네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침수 예상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좀 파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그 알림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오면 침수 예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 교육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도 좀 한번 주시고요. 예. 103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네. 111페이지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있잖아요. 요 네. 두 사업 2026년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원도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충무 자동차 거리 주차장 조성하는 거 예. 26년도 예산으로 부지 매입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좀 금액이 부족해서 네. 뭐 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거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에서 뭐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 현재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추경으로 해야 된다 해서 반영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이거 예산 발맞춰서. 지금 저희들 성립해도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네요. 뭐 시에서 아니면 지금 구비로 전체 부지 매입비 구비로 부담해가지고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절차상 그런 문제가 식으로 있어요? 아니 그 시에서만 확답이 주면 이거는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서둘러서 하셔야지 또 이제 그 토지주들이 맞습니다. 또 예. 이렇게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예, 부분도 예. 있고 예. 또 집가 상승 문제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네,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좀 국장님께서 체킹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26년도 우리 이제 일자리 경제과 예산이 163억 7,900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 28%가 어떤 예산이냐? 이 중구 지역사랑 상품권 46억. 증액을 올해 74억을 하셨는데 거기에 60%가 이 중구통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 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청년 정책 그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아쉬운 게 이제 26년에 그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40여 분 동안 심도 있게 작성을 하셔서 연설을 하셨어요. 거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어떤 거냐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거기 한 400세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뭐 신혼부부, 서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 요때 딱 한 번 등장하고, 두 번째 미술축제 성과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년 작가 스튜디오 투어가 있었다. 이렇게 딱 2번 등장합니다. 26년도 예산 시정연설에 청년에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 사업을 보니까 사업도 없어요. 딱히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5개국 거를 비교를 해봐도 중구는 왜 인구 감소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 아쉬운 게 청년 공간 하나, 청년 네트워크, 이게 지금 딱 내세우는 게 2개. 우리 인근 지자체에 있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인턴 사업, 도전 지원 사업, 문화 팝업 스토어, 버스킹, 커뮤니티 지원, 청년 마을 조성,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청년들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여기는 청년은 배제예요?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라는 부분이 저희들 이 중구를 이야기를 할 때 휴문화 중심 도시도 이야기하고 3대가 올리는 도시도 이야기를 하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26년도 제가 예산안을 봤어요. 저희 상임위 건은 아니지만, 자, 특교세도 경로당 신축으로 내려오고, 그린 리모델링도 경로당 5개 지원으로 내려오고, 아파트 경로당 6개 매입한다고 하고, 기능보강 사업 주고, 그 다음에 또 노인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또 그 지역 소멸 기금으로 또 돌려서 하고, 노인 복지관 짓고 있고, 이게 물론 그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역에. 하지만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청년 아이들 관련된 예산, 학생들 관련된 예산도 올해 딱 그거 1년 1억짜리, 이제서야 1억짜리 하나 쓴 거예요. 이런 이 불균형에 대해서 담당 이 청년 정책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아니, 시책 발굴을 하고 정책 발굴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정책 제안전을 하고 주니어 보드를 하고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 발굴을 하고 정책 자문단이 정책 자료를 내놓고 역량 강화 교육을 숱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그 교육 과정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청년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년 동안.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너무 이 중구 지역사랑 상품권에 매몰되셔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시는 건지 그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신규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그 지역의 인프라가 돼 있어야 그 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눌러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 중구사랑 상품권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억 8천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300억까지는 2억 8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2억 8천에 대한 산출 기초, 운영비 산출 기초는 이게 누가 뽑으신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부역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하고 해서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에서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억 8천에 빠진 게 뭐냐? 수수료 위반형, ARS 수수료 위반형, NFC 카드 위반형이에요. 부여에서 NFC 카드 발급하고 있었고 부여에서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2억 8천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00억까지 2억 8천이면 유지가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되면은 일반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수수료 나가는 거에 절감 효과가 있어서 개발비 2.2억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의회에 대한 기만이고 국민한테 지금 심하게 말하면은 뒤통수 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자, 본 예산도 한번 볼게요. 본 예산에도 할 때도 보니까 본 예산 할 때는 NFC 카드는 또 QR 코드랑 NFC 카드를 9,200만 원을 반영을 하시고, 그때도 ARS 수수료는 반영하시고 수수료는 월 800만 원을 반영하셨어요. 그럼 월 800만 원을 반영한 이 산출 기초도 그 업체에서 뽑은 거예요? 어쨌든 이러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사업을 경험이 뽑아주셨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럼 예. 그분들이 지금 중구를 데리고 사기를 친 거잖아요. 어떤 기초로 해서 여기서 왜 800만 원의 수수료가 800만 원에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은 왜 440원일까요? 수수료가 왜 440원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하나은행을 갔다 왔거든요. 하나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입출금하고 이체하는데 일반인들 수수료가 250원이랍니다. 우리는 왜 440원일까? 이게 그냥 내가 내 돈 충전하는 거잖아요. 입금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계좌이체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도 250원인데 왜 중구사랑 상품권만 440원일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일반 은행 수수료하고 우리 수수료하고 이렇게 갭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대형사 지금 금융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2025년 네. 본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네. 800만 원 곱하기 8월을 계산을 하셨어요. 근데 25년도에 이 운영비 계약을 할 때는 갑자기 또 960만 원을 계약을 하셨어요, 월. 그리고 변경 계약을 하니까 25년도에 추경해 보니까 3억 3천만 원이 됐죠. 3억 3천만 원? 아니 3억 3,03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아무도 못 하시냐 이거. 부여에서 이거를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6년을 해오면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 내는 것도 뻔히 알았을 거고, 그 사람들이 440원 내는 거, 그 사람들은 부여는 얼마네요? 같아요. 거기 2천억 3천억 발행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거기도 440원인데 그러면은 이 단가가 지금 계약할 때 떨어뜨린다고 하셨는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유추해 보면은.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뭐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초 2억 8천 얘기한 거, 본 예산 세운 거, 2025년 계약하고 증액까지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없으면 이건 중지를 시켜야죠. 지금 내년에만 10억 가까이가 나가는데 수수료랑 네. 고도화 작업이랑 부여 시스템 하실 때 2019년부터 매년 2억 5천에서 1억 5천에서 2억 5천씩 CS 고도화 작업비 들어가신 거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소란점 제가 10만 원을 충전을 해요. 그러면 제가 충전한 이 10만 원은 어디로 가요? 돈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관리 계좌가 들어가는 관리 계좌를 누가 관리해요? 하나은행이에요? 중구청에서 하나은행 중구청 하나은행 네, 계좌에 네. 거기에 돈이 묵혀 있는 거예요. 네네. 권리 들어가는데 왜 440원이 들어가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은 그 대행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요. 중간에서 하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 걸 전담으로. 아니 예. 거기를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은행에다 우리가 하나은행 계좌로 직접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 이제 시스템을. 그 계좌 이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고정화가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아니 협약을 네. 맺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전사랑 카드가 처음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거를 계약을 변경을 했잖아요. 아니 그 회사의 역할은 뭐야?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회사로 갔다가 하나은행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하나은행 계좌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금 바뀌 전에 말이 하나은행으로 들어간다며 우리 계좌로. 정- 우리가 그걸로 들어가는 내가 거고요. 충전을 했는데 그 10만 원이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가는데 왜 수수료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 돈이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대행사로 들어갔다 대행사에서 하나은행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터넷 수수료를 계정할 먹는 거 때 아니냐? 그런 게 이제 그 대형 금융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게 시스템 전체가 이제 다 그런 거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좌 이체라든가 그런 걸 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쌓여있는 돈이 그냥 하나은행 계좌에 묵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위원장님이 입금을 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 수수료도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책정해 놓은 예산도 그 하나은행 그 통장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맹점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인출할 때도 하나은행에서 그 가맹점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대행사를 꼭 거기 거쳐서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돈이라는 게 다 그 대행사 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 대행사 계좌가? 거기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치할 부분 전혀 없어요? 아니 대행사의 역할이 모호하잖아요. 아니 돈만 받아서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걸 건당 440원 먹는데 이게 봉익임선다라고 뭐가 달라요? 아니 제 느낌은 그래.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내가 모든 돈을 이게 충전해서 이제, 예. 중구청 계좌로 돈을 입금을 아니요, 어르신 하는데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된 이제 대형 금융사에서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다 지금 같은 시스템을 거쳐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예. 지금 이 주신 표가 이거예요. 카드 수수료 절감액에서 대행사에서도 이 수수료 절감에 대한 표시를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500억까지 지금 3억이에요. 우리 500억 빨아가면은 수수료 얼마 나갈 것 같아요? 운영비 10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3배가 뛰는 거예요. 3배가. 저희들이 수수료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발행 금액이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국비가 어떻게 될지 뭐 유동적이지만 지금 뭐 언론에서는 국회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뭐 한 500~600억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대형 금융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운영 수수료가 적게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은 500억 했을 때 얼마 수수료 운영비 나가실 것 같아요? 한 500억 1%? 하면은 추경에 증액하셔야 예. 되죠? 예?
추경에 증액해야 되죠. 이 7억 4천 갖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쨌든 인센티브 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대형사랑 비교는 지금 무의미해졌잖아요. 500억까지 우리가 지금 3억이라고 그래갖고 편익이 2억 발생한다고 했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편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수료 운영 수수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운영 수수료. 운영 수수료 500억까지 네. 3억 잡았어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는. 근데 지금 500억 발행하면은 지금 7억 3천 갖다 안 되죠.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네? 상관없지. 운영비는 그대로. 아니 수수료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 440원이 계속 사수 발생이 수수료는- 될 거 아니에요. 요걸로도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 어떻게? 요거는 뭐 시스템 운영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5만 5천 건을 잡았는데 이게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야. 건당 건수가 왜 안 늘어나요? 요 시스템상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최대가 5만 5천? 저 자세한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440원에 말씀하시면, 예. 440원에 대해서 예. 6월 10일 날 이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 가맹점주들도 전혀 모르다가 가맹점주들 문제 생기니까 220원으로 50% 내렸죠. 뭐 사실 그 그리고 의회에 단 한 번도 이 입출금 수수료 440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계세요? 없죠. 추경 때 오셔가지고 급하니까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월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돼요? 관련 민원? 파악하신 거 있어요?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구청에는 사실 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지만 대행사로 갈 거 아니에요, 민원이. 대행사에 CS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389기인가 몇 번이 그 뭐 전화번호인데 그 서울에 있잖아요. 이 대행사도 고객센터가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고객센터의 평균 이 CS 문의가 어느 정도나 들어오냐고요. 건수로 따지자면 그쪽은 한 1000건. 그분들이 내려와서 직접 해결을 하세요? 아니면 저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주로? 상담이고 상담으로 가능한 여기서 부분이고요. 직접적인 네. 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고. 그쵸? 네. 인건비 운영에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 기획은 하루에 투입이 하루에 반나절을 우리 일만 한다. 중국 사랑 상품권. 고객센터에 2분이 온전히 이 중국 사랑 상품권 일만 한다. 이 2분이 이 회사 정규직이에요? 아니면은 그 시간 파트타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정규 직원입니다. 정규 직원들이에요? 예. 정규 직원들 2명이 온전히 중고통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요? 네, 네. 일 1000건, 한 달 1000건 그 전화 받아서 그 대응해 주는 거에 이 2명이 그걸 하고, 이 3분이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네요. 네. 그거에 대해 피드백 받은 자료들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네,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도 좀 주시고요. 네. 디자인팀이나 개발팀이 지금 30%, 20%, 10%이 업무 분장을 해놓은 것도 분요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회사가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부여사랑 상품권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데 전화 하나 연결해 놓고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 네. 돈이 흘러가는 흐름도 좀 하나 정확히 만들어서 좀 갖다 주세요. 흐름도요? 네. 그 대행사의 역할 정확히 적시해 주시고 이 7억 4천에 대한 위탁 운영비 뽑은 것도 본의 아니 의구심 드는 거는 이전에 25년도에 했던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타업체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 금액에 이거 못한다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준값은 아니잖아요. 지금 딱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1년에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그죠? 겁니다. 예. 고도화 작업도 마찬가지고 고도화 작업도 개발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스템 개발비가 2억밖에 안 들어간 이유가 매년 1억 5천에서 2억씩 고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버그도 잡아야 되고 맞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아까 국비를 얘기를 하셨어요. 국비는 인센티브만 지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출금 수수료라든가 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그 국비가 지원된 만큼 우리도 또 국비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냥 국비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매칭을 하려면 비용이 늘어나야 되고, 네. 인센티브 확대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럼 수수료 늘어나서 맞습니다. 운영비 늘어날 것이고.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스톱을 하시고 리사이클을 하시던 접던지 하셔야지. 이거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 의원이 얘기한 자료 좀 주시고, 네. 지금 관련 예산들 인센티브 빼고 운영비 빼고 고도화 작업비 빼고 나머지 올라와 있는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2년차 3년차 될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 예산들이 들어요. 할인율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도 없이 그때그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작 소비나 이런 지출이 많아지는 월말에는 중고사랑 상품권이 인센티브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용률이 뚝 떨어지고, 좀 운영에 있어서도 좀 전략이라든가 기획력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할 때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현실에 맞게 좀 하자. 250개가 넘는 지자체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에 부역계 그렇게 획기적이고 정말 지역 선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왜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고 기존 거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듯이 기존 시스템을 쓰고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46억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대납해주는 지자체 많잖아요. 카드 수수료 대납을 해주고 소상공인 지원을 그냥 한 집당 1,000만 원씩을 그냥 주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소액대출 말고는 지금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요. 글로컬 상권이라든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저희들 중구 전체로 보면 중구 전체 중심 상권, 대흥동, 은행동 상권만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되는 거고, 나머지 용도, 오류, 산성, 나머지 14개 동에 대한 상권 분석 자료도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이. 거기 계신 분들,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도 없잖아요.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지원할 건가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만능 차트키는 아닌데 이거 하나로 해서 전체 살아났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소비 쿠폰 끝났죠, 정산 다. 그거 네네. 1차분, 2차분 저희들 신청하고 발행 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거 효과 분석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통이 됐는가 뭐 이런 거는 자료는 못 뽑죠.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없어요. 예. 하여튼 일단 그 자료 좀 먼저 좀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등록면허세. 네.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등록면허세 예산을 2025년 본예산 대비 1.83%를 감액한 53억 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감액 사유로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들으셨습니다. 네. 맞죠? 네. 예. 그런데 최근 3년 그 징수 실적을 보면은 24년에 그 예산액이 53만 8,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징수액은 15%가 증가한 61억 8,9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5년에는 그 당초 예산액이 53억 9,900만 원이었는데, 사회 추경 자료에 따르면은 10월 말 기준 62억 7,8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약 16.3% 정도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수입이 발생이 됐거든요. 더욱이 2025년 사회 추경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대출 규제로 인해 등록분 감소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직접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6년 예산이 다시 동일 사유를 들어 25년 징수액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53억 원을 편성하기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근 징수 실적 62억 원을 외면하고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금년도까지는 그 대출 규제라든가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 특별하게 나타난 건 없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새롭게 이제 그냥 거기 입주한 아파트들이 꽤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좀 증가된 부분이고요, 사실. 근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 신규 저기도 없고 그렇고 하고 또 대출 규제가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고 그런 거를 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속 편성한 게 그리고 이유가 항상 또 같고 그게 정당한 사유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좀 사실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그때그때 막 이게 좀 그 영향을 받으니까 정부 발표라든가 뭐 그때그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실 추이를 추측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2026년도에 또 24년, 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소가 징수되어 6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는 곧 불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처럼. 그리고 또 본 예산 추계의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3년 연속 1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사 입장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좀 오해를 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해서 하는 거는 진짜 없는 거고 저희들이 무슨 그런 걸 갖고서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사실 오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좀 부동산에도 문의도 해보고 이거 다양하게 좀 결과를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매년 네. 같은 이유로 그 사유를 썼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년 내내 같은 상황이었나요? 근데 뭐 이게 그 작년 재작년 해서 했을 때는 사실 좀 경기가 호황되고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좀 잡았다는 거는 조금 저도 납득이 안 저희가 가지만 24년 네.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유가 어느 정도 그 인정을 받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매년 같은 사유로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계시거든요. 향후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단순히 보수적인 추계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징수 실적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서 본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고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재산세 좀 볼게요. 우리 세입 부분 좀. 사업명세서 79쪽이고 설명자로 2쪽이네. 네. 지방세 이제 전체에서 재산세 비중이 크죠. 네. 그렇죠. 2025년 기준 지방세 이제 총액 중 재산세가 25% 정도 이제 차지를 하는데 이제 전국에 우리 중구에 재산세 내는 아파트가 좀 몇 채나 될까요? 전국으로 따지면은 과세 대상이 한 1,000만 채 이상이 돼요. 네. 우리 중구는 얼마나 될까요, 수요가? 신주 아파트. 이 세대 수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야, 저기 신규 아파트만 지금 체크가 돼 있어요? 네, 김년도 입주한 아파트 현황만 있습니다. 이게 이 비과세 이게 대상처럼 비과세되는 이 특정 공공 주택 이것도 있습니까? 비과세. 예, 비과세되는 감면 요인. 비과세되는 건 없어요. 비과세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 뭐그 극소수에 대해서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는 매년 6월 1일 날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하죠. 예, 두 번 예예. 그렇죠? 예. 9월에 가고 네네. 6월에 하고. 예. 공시 가격은 얼마 이상이야지 이 부과됩니까? 공시 가격. 5천만 원? 과장님이 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아유, 아니,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아파트 이제 납부 시기는 이제 7월 한 16일에서 31일까지, 주택의 절반을 하고, 나머지는 9월 달에 얘기하죠. 네, 예.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이제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본인 이제 의원이 이제 궁금했던 것은, 전국의 과세 대상이 아파트가 한 1,000만 채 이상 되는데 우리 중구는 몇 채가 될까? 이 재산세 내는 아파트 수가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공동주택이 6만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예, 단독이 한 17,000 이렇게 해서 한 82,800 정도. 그 정도. 예. 그리고 건물하고 다 구분이 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의원이 기획 홍보실 예산할 때 질의를 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 세입 추계 보고서 세정과에서 작성하시죠? 네? 세입 추계 보고서 예, 예. 세정과에서 작성하시죠? 예. 근데 이제 재산세 부분, 지방세 부분을 하셨는데 세액 수입 부분은 따로 추계를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제 네. 지방세만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예, 예. 거기 지방세만 하게끔 돼 있다. 법령에 그게 있어요? 딱 지방세만 하게끔? 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본의원이 이제 그 추계 보고서를 여러 봤거든요. 여러 지자체 걸 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세입 추계가 정확히 나와야 세출에 대한 그 기준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체 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세입 수입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입 추계 보고서가 역시 이제 저희들 거 같은 경우도 매년 보면은 그 변동 요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뭐 아파트 경기 뭐 이런 식의 표현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든가 제대로 된 분석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 경상적 세액 수입이나 임시적 세액 수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되면서 이 세수 추계 세입에 대한 그 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잘 해서 이렇게 짜서 올려놓는데 보면은 저희들 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뭐 만약 다른 한번 거랑 더 예 검토를 해봐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3페이지고요.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5년 당초 예산으로 볼 때는 한 15% 증액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리추경 때 9억 1,900만 원으로 이제 주셨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근사치로 해서 본 예산부터 좀 조절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좀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늘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렇게 점점 예산액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말씀하실 때는 증감 사유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징수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증액을 하신다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한 반면에 좀 다른 반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새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우리 구 재정을 좀 운용을 힘들게 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징수만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해야 할 체납액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지.
그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일단은 늘고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과에서 1차적으로 조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여기 세원가에서 이제 넘어오면 책임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그거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좀 하시나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네, 사실 네. 뭐 체납이라는 게 의원님도 알다시피 안내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뭐 복합적으로 타당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뭐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저 또 상습적인 분들도 계시긴 하시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관리가 돼야 또 재정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징수액을 보니까 22년에는 6억 5천 정도 하셨고요. 23년에는 8억 7천 그리고 24년은 8억 또 7,700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셨어요. 그럼 25년도 또 생각을 하면 마무리 질 때는 그때 추경으로 볼 땐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차이나백을 일정 정리하는 기간이 있으시죠? 네네. 일제 정리할 때 예, 일정 언제 정리하시죠? 보통 이제 그건 시에서 네네. 정리 기간을 내려서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제 정리 기간을 합니다. 대충 언제 비슷한 보통 뭐 연 2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 4월, 2회. 6월, 뭐 9월 정도 뭐 이렇게 한 2번 정도. 9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또 그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 정리 추경 때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조금 그 전에 미리 조금 예상을 하셔서 막상 정리 추경 때 올라오고 나면 우리 재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불용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교통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체납액 중에서 이제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된 과태료 분이 거의 조금 징수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 때도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부족한 달성률을 좀 보이기도 하는 상황인데, 근래에 보니까 지금 올해 초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보험개발원하고 시스템 구축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셔가지고 어디하고 어디요? 국토부하고요, 네. 보험개발원하고 아, 같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이제 빨리 이제 그때라도 들어서 자동차 관련.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체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2차로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신경을 써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가입하게끔 하고 또 혹시 안 될 때는 바로 운영을 금지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계속 빠르게 이제 찾아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요즘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하려고 하니까 찾으셔서 조금씩 이제 체납액 감소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구제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구제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